안녕하세요. 신동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척추 중재 시술,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 다들 궁금해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궁금한 사람들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척추 중재 시술은 일단 목표는 수술 없이 주사를 이용해서 약물 또는 간단한 소작술을 사용하여 척추 통증을 없애는 시술이다. 이게 필요해진 거는 그 최소 침습성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의학적인 욕구도 이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싫어하잖아요, 수술하는 거를.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건 척추 중재 시술이다. 옛날에 그냥 통증 차단술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척추 중재 시술, 그러니까 인터벤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술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복잡 다양해졌기 때문에 단순히 신경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병변을 제거하는 부위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전인적 치료를 제공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통증 환자가 있으면 마취통증약과에 의뢰해서 해결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마취통증약과 가서 접수하고 또 시술 날짜를 잡아서 시술 받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죠. 그리고 환자들도 뭐 예를 들어 윤도금 교수님한테 와서 치료를 시작했으면 그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하지 다른 과로 옮겨서 치료하는 거를 스트레스 받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클리닉이면 척추 클리닉 내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척추성 통증은 결국 신경차단술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들을 치료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다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경근, 스파이널 너브 루트, 그 다음에 루시카 신경, 그 다음 내측 신경까지, 그 다음 교감 신경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굵은 검은색 이 보면 스파이널 너브예요. 그러니까 신경근. 이거는 그 척추성 통증 중에 이제 다리 통증, 방사통을 유발하는 신경이고요. 루시카 신경이라는 거는 사이노 볼티브랄 러브라 해서 소문자로 이제 SV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트랄 레이무스에서 나와서 뒤로 돌아서 다시 디스크로 와서 분포한다. 그 디스크 표면에 바깥 3분의 1을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디스코제닉 페인하고 연관되어 있고 백페인, 그러니까 요통을 일으키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내측 신경까지는 도잘 레이무스에서 나와서 DR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레터럴 브랜치와 메디알 브랜치로 나눠지는데 메디알 브랜치가 이 파셋 조인트에 분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셋 조인트에 분포하는 메디알 브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벌티브랄 바디의 앞쪽 3분의 1을 담당하는 게 심파세틱 트렁크 교감신경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역시 이제 척추성 통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심파세틱 트렁크가 이제 전달하는 요통은 좀 복잡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블록을 많이 하는 거는 스파이널 너브, 그 다음에 리커런 너브 브루시카 또는 사이노 벌티브랄 너브, 그 다음에 메디알 브랜치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로 해보고 그래도 통증이 안 잡히면 심파세틱 너브까지 블록을 해보는 것,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다리가 아파서 왔다. 그럼 스파이널 너브 블록, 그러니까 셀렉티브 너브 블록 SNB라고 하고요. 또는 셀렉티브 트랜스포라미널 에피듀랄 블록이라고 해서 STEB, 또는 저 같은 경우는 TFSEB라는 말을 쓰는데 트랜스포라미널 셀렉티브 에피듀랄 블록, 이게 바로 신경근을 차단하는 겁니다. 다리가 아플 때 쓰는 신경 차단술이고요. 루시카 신경은 디스코제닉 페인 때 쓰는 건데 에피듀랄 블록이 이제 루시카 신경을 차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시카 신경도 그렇고 신경근도 그렇고 대부분 듀랄색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벤트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펄큐테니언 에피듀랄 뉴로플라스티 같은 경우가 카테타를 환자가 아파하지만 벤트랄 사이드에 굳이 넣고자 하는 게 이 루시카 신경 같은 것들이 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고요. 루시카 신경은 에피듀랄 블록에서 이제 블록을 하는 거고 백페인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요. 내측 신경까지는 백페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파셋 조인트 신드롬, 그러니까 파셋 조인트로 인한 통증에서는 내측 신경과지를 차단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파셋 조인트 안에 약물을 주입하는 파셋 조인트 블록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파셋 조인트에 분포하는 신경의 뿌리 부분을 이제 블록하게 되는 거죠. 내측 신경까지. 그래서 차단하는 거고요. 백페인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백페인으로 환자가 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이 에피듀랄 블록, 퍼큐테인 에피듀랄 뉴로플라스티를 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파셋 조인트 신드롬 의심이 된다. 그러면 메디알 브랜치 블록을 하게 되겠고요. 환자가 다리가 아프다 하면 스파이널 너브 블록 또는 STEB, 셀렉티브 트랜스포라미나 에피듀랄 블록 또는 트랜스포라미나 셀렉티브 에피듀랄 같은 말인데요. 신경근을 이제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데카르트가 옛날에 이제 1664년도에 메디테이션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 그림 그린 건데 이제 옛날에 이런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어떤 거는 바로 이 통증을 느끼는 그 말초와 그 머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통증을 실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고 하고요. 그걸 왜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 I think therefore I am. 이걸 스파인 페인에 이제 적용해 보면은 페인풀 스트럭처는 너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조는 사람이 있네. 눈 바짝 뜨고 똑바로 들어요. 그래서 페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스파이널 너브가 있고 그걸 이제 중개하는 DRG라는 게 B고요. 그다음 C가 이제 센트럴에서 페인을 느끼는 건데 그 노시셉터 그러니까 제일 끝에 A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는 인플라마토리 서브스턴스나 미케니컬 인저리가 와서 통증을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좀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연결해서 하는 거고 A 부분이 그 미케니컬 인저리를 받는 이제 노시셉터 그러니까 미케니컬 인저리나 인플라마토리 서브스턴스에 의한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고 이게 전달이 돼서 B로 가서 다이렉트 그 통증이 이제 모듈레이션이 돼서 C 머리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건데 이 페인은 A 노시셉터를 자극해서 통증이 오고 B 그러니까 DRG를 자극해서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뉴로패시브 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디스크에는 이런 통증이 다 관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제 거기에 분포하는 사이는 벌티뮬러가 자극을 받는다. 그럼 A가 자극을 받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디스크 파티클이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그 너브 DRG를 이제 그 자극을 한다. 예를 들어 파레트랄 디스크에서 그럼 B가 자극받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계략적인 그 그림이고요. 그래서 신경 차단할 때는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는 거죠. A의 대표적인 예가 에피듀랄 블록일 거 보시고요. B의 대표적인 예가 스파이널 너브 블록, DRG 블록 이렇게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인 피지션과 스파이널 서전의 이제 차이점을 이야기해 본다면 페인 피지션, 그러니까 신경 차단술을 하는 사람, 스파이널 서전 수술하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일단 선고자가 페인 피지션은 보그덕입니다. 보그덕은 이제 해부학자였는데 그 척추에 분포하는 신경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그걸 확립하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해부 그림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확립한 건데 하고서 이제 페인 피지션을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페인 피지션이 됐고 스파이널 서전에는 믹스터라는 사람이 이제 그 1934년도에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제 디스크가 통증 원인이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함으로써 그 선구자가 된 거고요. 치료 대상은 페인 피지션은 신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통증을 실현하는 스파인 서전은 그런 통증의 원인이 되는 패솔로지를 이제 없애고자 하고요. 치료 공고를 세우는 페인 피지션은 MRI를 잘 안 믿습니다. MRI보다는 페인맵, 통증 양상을 보고 통증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요. 스파인 서전은 MRI상이 나타나는 패솔로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페인 피지션이 이제 쓰는 치료 방법은 그런 신경을 기절시키거나 또는 소작시키는 거죠. 스파인 서전은 패솔로지를 없애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거를
감압하는 거, 디컴프레션, 그 다음에 누르고 있는 걸 제거한 다음에 안 움직이게끔 딱 고정하는 퓨전, 그 다음에 벌테브라 칼럼이 어긋나거나 그랬을 때 그걸 다시 이제 복원하는 리컨스트럭션을 가지고서 이제 통증을 잡아보고자 하는 거죠. 둘 사이에 아주 다른 그런 관점과 치료 대상과 치료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파인 프로시저는 그 확립된 방법하고 확립되지 않은 방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확립된 방법은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지금 확립돼서 쓰고 있는 거니까 셀렉티브 에피듀럴 블록 확립되어 있어요. 디스코그라피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확립되어 있고요. 메디얼 브랜치 블록 확립되어 있습니다. SI 조인트 블록 확립되어 있고요. 서비칼 디스코그라피 확립되어 있어요. 서비칼 메디얼 브랜치 블록 확립되어 있고요. 레터럴 아틀란틱 엑시아 조인트 블록, 또는 제가 이게 비슷한 게 이제 시턴 블록이 확립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세라피틱은 이제 그 증거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에비던스에 이제 모집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블록인데, 그거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 그 다음에 메디얼 브랜치를 뉴로토미 하는 것, 그 다음에 디스크 내에 이제 RF 치료를 하는 것, 서비칼 트랜스포라미날 인젝을 하면서 콜티코스테로이드 쓰는 것, 그 다음에 서비칼 메디얼 브랜치에 라이조토미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직은 RCT가 충분하지 않은 세라피틱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프로시저들로는 뭐 소라식의 디스코그라피, 소라식 트랜스포라미날 인젝션, 소라식 파셋 조인트 블록, 소라식 메디얼 브랜치 블록이 있겠습니다. 소라식은 디지즈가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제 안 하는 프로시저죠. 저도 이제 별로 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시술의 이제 종류를 이제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차단술, 그러니까 잠깐 동안 기절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퍼머넌트 에이블레이션, 소작을 해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수술에 가까운 게 최소 침습 수술이 있겠습니다. 템포러리 블록은 카우달 블록, 트랜스포라미날 셀렉티브 에피듀럴 블록, 메디얼 브랜치 블록, 트랜스포라미날 셀렉티브 에피듀럴 블록, 시턴, 인트라디스칼 스테로이드 인젝이 있고요. 약물을 사용해서 신경을 일시적으로 스터닝 하는 방법입니다. 퍼머넌트 에이블레이션 하는 방법은 L-디스큐나 RF 뉴로토미 같은 게 있는데요. 고주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신경을 태워버린 거죠. 이 태워버린 거에 이제 근거는 그 태우는 신경들이 대부분 통증을 일으키는 센서리 너브라는 거고, 그 모터 너브는 없으니까 그냥 제거해도 좋다는 이야기고, 제거를 해서 신경이 다시 자랄 때는 건강한 신경이 다시 자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 척수 수술은 뭐 안티리어 마이크로포라미노토미나 뭐 엔도스코피 디스케토미가 있는데, 이거는 스파이널 인터벤션이라고 하기에는 수술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내측 신경과시 차단술을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셋 조인트의 그 표면에 분포하는 너브입니다. 그 도잘 레무스에 나와서 메디얼 브랜치와 레터럴 브랜치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메디얼 브랜치가 센서리 그 이제 파셋 조인트 분포한다고 되어 있고요. 요통 중에서 파셋 조인트 신드롬을 잘 듣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병인들에게 진단 목적일 때는 우리가 0.75% 나로핀을 쓰거나 또는 리도카인을 쓴다면 4% 리도카인을 쓴다. 부위당 진단 목적일 0.5cc만 쓰고요. 치료 목적일 때는 0.5cc 더하기 그 트리암을 썼게 돼 있죠. 그리고 H라제를 썼고요. 트리암은 치료 효과를 길게 하기 위해서 쓰고요. H라제는 잘 스며들기 위해서 쓰는 약입니다. 1cc 정도 쓰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1cc 더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요건 잘못됐는데 0.5%가 아니라 0.75%입니다. 요 0.75%, 4%는 꼭 이 메디얼 브랜치 블록에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에피듀럴 블록에 때 이런 농도를 쓰면은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0.75%,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메디얼 브랜치 블록을 하는데 그 이상을 쓴다, 그 이상을 줬다. 예를 들어 뭐 서비칼 에피듀럴 블록은 한 0.75%가 나왔다, 사고로. 그럼 이제 난리 납니다.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주면 벌점 마이너스 30점이에요. 트랜스포라미날 셀렉티브 에피듀럴 블록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너브를 이제 블록하는 건데 방사통이 잘 듣는 거고, 컨트라다이를 쓰게 됐을 때 아까 전 메디얼 브랜치 블록일 때는 우리가 컨트라스트 안 쓰는데 트랜스포라미날 셀렉티브 에피듀럴 블록일 때는 여기 위치에 잘 집어넣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트를 쓰고요. 진단 목적일 때는 0.2% 나로핀 또는 1% 리탄,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0.75%, 4% 주면 마이너스 30점이에요. 치료 목적일 때는 0.2% 나로핀, 1% 리탄에 40% 트리암을 섞었고 H라제를 쓴다. 트리암은 치료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H라제는 잘 스며들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카우달 블록, 세이크랄 히아투스라고 해서 여기 세이크롬에 이제 에피듀랄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니들을 이제 꽂아가지고 쓰는 거고, 에피듀랄 블록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0.2% 나로핀 또는 1% 리탄을 쓴다 이거죠. 요통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보면 에피듀랄 블록 할 때 이제 그 투호잉 니들을 이용해가지고 뚫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뚫는 겁니다. 잘 보이죠? 네, 카우달 블록은 간단한 시술이라서 베드사이드에서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수술방까지 와서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 이렇게 밑에서 약을 뿌려주면 위에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 락스는 이제 실제로 여기 위에까지 우리가 선택적으로 올릴 수가 있지만은 그 카우달 블록은 여기 위에까지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에피듀랄 뉴로플라스를 주로 하고요. 에피듀랄 뉴로플라스는 저희가 이제 뭐 많이 하는 거 많이 보셔서 알겠고요. 그 락스 카테터나 PCM 카테터, 나비 카테터, 우리는 이제 락스와 나비 카테터가 들어가 있죠. 방사통, 요통 이런 거에 잘 듣고요. 디스크로 인한 디지즈에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0.2% 나로핀, 40% 트리암, 투앰플, H라데 투앰플 써서 10cc를 주사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는데 10% NaC를 선택적으로 10cc를 30분 후에 약 30분에 걸쳐서 주사하기도 합니다. 아파하기 때문에 많이 저희는 아직은 쓰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그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아까 전 같은 방법으로 그 투호인이들 삽입을 하고 카테타를 집어넣고요. 카테타를 쭉 올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 벤트랄 사이드로 이제 보내는 거고요. 벤트랄 사이드가 아주 페인 센서티브한 곳이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리면은 이 하얀 것들이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어드히전들이에요. 그걸 거기에 이제 카테타 끝을 위치시키고 약을 뿌리는 거예요. 약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어디전 같은 것들도 녹이고 부어오른 신경을 이제 좀 스웰링을 빼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노멀셀란 10cc를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0.2% 나로핀 플러스 스테로이드 플러스 H라제 또는 H라제를 노멀셀란에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너브가 이제 스웰링이 빠지면서 통증이 줄어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L디스큐는 뭐 추간판 인성 통증 환자일 때 쓰는 건데, 병 들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디스크 부분에 RF를 이용해서 찢어줘서 일로 자라 들어와 있는 신경을 이제 태워주고, 그러니까 튀어나온 디스크를 코아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슈링키지 시킨다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L디스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곧 할 거예요. L디스크 시술을 하고 나면 인플러메이션 때문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역시 0.2% 나로핀과 40% 트리암을 그리고 H라제 투앰플을 섞은 다음에 5cc 정도를 그 치료부에 뿌리고 나오게 됩니다. 디스크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는 인트라 디스크 스테로이드 인젝을 할 때도 쓰게 되는데, DDD 환자의 확진을 위해서 쓰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22게이지 잘못 썼는데 5인치가 아니고 7인치 니들을 쓰고 있고요. BD 니들이라 그래가지고 벡튼 앤 디킨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니들을 쓰고 있고요. 여기 PCT 장비가 와야 됩니다. 이거 설치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병원에 있고요. 요거 이제 제가 개발했다는 거. 제가 특허권 갖고 있어요. 0.2% 나로핀, 40% 트리암, H라제, 이거는 이제 인트라디스카 스테로이드 인젝할 때 쓰는 레지멘이고,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조만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ABC 장비를 다루는 거는 인턴 선생님들끼리 인기가 되도록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RF 뉴로토미는 지난번에 몇 번 했는데, 보이는 그 커즈만 장비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커즈만 장비와 함께 RF 니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 신경 가지 차단술, 메디al 브랜치 블록은 스터닝만 시키는 거고, 스터닝된 신경이 다시 깨어나면서 통증이 유발되면은 이제는 이제 그 RF 뉴로토미를 통해 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죠. 찢기 전에 뭐 참여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모터 자극을 해서 모터가 괜찮은지 보고 센서를 자극을 해서 센서가 또 유발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터 자극은 2Hz에서 하고 있고요. 센서리 자극은 50Hz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전 만들 때는 90도씨 80초를 하고 있고요. 항상 보면 이 코즈만 장비 다루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 할 때는 항상 저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많이 하면 좋겠는데 뭐 저희는 아직 많이는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처음에 해서 이제 효과 좋은 환자 있었는데 삭감됐더라고요. 제가 소견서 보내긴 했는데 어쨌든 끝나고 나서 다시 이게 이제 결국은 열로서 찢어서 그 화상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일종 화상이잖아요. 열로 이제 찢어지니까 그 통증이 다시 그걸로 인해서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1cc 시린지 하나당 0.75% 그러니까 메디얼 브랜치 블록에 쓰는 레스멘 이걸 섞어가지고 뿌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수시로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 필요 기간은 되게 이제 락스나 L디스크나 RF 뉴로토는 1박 2일 하루 정도가 필요하고 카우달 블록, TFSB, MBB, C턴 이런 것들 이제 외래에서 그냥 시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래 베이스로. 그러니까 입원이 꼭 필요는 없는데 지금 하여튼 저희 사정상 대부분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입원 그러니까 시술 시간을 딱 확정해서 환자한테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사실 입원이 필요 없는 거죠. 필요물품은 씨암이 있어야 되고 나무침도 있어야 되고 척추천자침은 그 종류별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스피노칸 니들이라고 스미스 네프에서 나온 그런 좋은 니들이 있는데 그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개당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아직은 안 쓰고 있고 시린지는 원래 1cc, 2cc, 5cc, 10cc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디스코그래피용 니들은 잘못됐는데 7인치 22게이지 벡튼 앤 디킨스 BD 니들을 꺼내주면 되고요. 투호의 니들이 우리가 카우달 블록 할 때나 카우달 블록이 아니라 펄큐테이션 에피드럴 루플라스트 할 때 쓰는 거죠. 18게이지 니들. 주황색 시린지 니들 또는 22게이지 그냥 니들 또는 10cc 시린지 붙어 나와 있는 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카우달 블록 할 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물은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MBB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0.75% 또는 리탄을 쓸 때는 1%짜리 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TFSB, 서비카 에피듀랄 뉴로플라스티는 다 0.2%짜리 쓴다는 거. 그 다음에 C턴 블록은 메디알 브랜치 블록에 준하기 때문에 0.75% 쓰는 거고요. 카우달 블록, 에피듀랄 블록이 0.2% 쓰는 거고요. L디스크 하고 나서 그 약을 뿌리는 것도 0.2%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RF 뉴로토미를 하고 나서 뿌리는 거는 뭘 뿌릴까요? 그거는 메디알 브랜치 블록에 이제 준하기 때문에 0.75%를 쓴다는 거예요. 진료 부문에서 이제 필요한 종류라고 본다면 통증 차트, 그리고 환자 통증 기록지, 그리고 시술 후 귀가 시 가지고 갈 안내 이런 것들 제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제가 좀 뭔가 이게 좀 저한테도 지금 이거 하고서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데 다음에 한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 녹음해서 다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